자, 반갑습니다. 신영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7장에 들어왔습니다. 그죠? 7장에 들어왔고, 우리가 지난 시간은, 지난 장이죠, 이제. 그죠? 지난 장에서 우리가 뭐, 프로그램 흐름 제어의 개요, 뭐, if, else if,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반복문을 쓰는 방법, 그죠? 그리고 또 when문, 그리고 dowhile과 while문이 무한루프로 이렇게 사용되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다면, 자, 이번 7장에서는 프로그램 흐름 제어, 역시 조건문, 반복문, 요까지는 배웠다, 그죠? 배웠는데, 프로그램을 흐름을 제어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키워드들을 람다식을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과 그리고 나서 이제 예외 처리 이러한 부분을 다루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도 내용이 좀 되기 때문에 제가 두 개의 강의로 아니 두 개의 장으로 이렇게 나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부터. 자,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자, 흐름의 중단과 반환입니다. 자, 우리가 조건문이나 반복문을 사용할 때 수행 중이던 코드를 곧바로 중단을 하거나 아니면 조건식으로 되돌아가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그죠? 예,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return, break, continue 좀 솔직히 말씀드려서 굉장히 좀 낯설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좀 익숙한 내용이죠. 그죠? 함수에서 리턴문을 만나면 함수는 곧바로 종료가 되고, 브레이크문은 우리가 루프나 이런 구문에서 빠져나갈 때 쓰는 구문이고, 컨티뉴는 밑에 있는 코드는 실행하지 않고 바로 마지막 블록으로 가서 다시 조건식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컨티뉴 문이었죠. 그래서 이 세 개 중에서 사용의 프로그램 흐름을 제어하는 방법을 배워보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프로그램이 실행 도중에 우리가 만나봤습니다만은 넘버 포맷 익셉션이나 뭐 여러 가지 예외 같은 것들을 많이 만나봤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어떻게 어 실행 도중에 오류가 발생하면 프로그램이 중단되는 예외를 처리하는 try, catch, finally는 솔직히 말해서 옵션입니다. 옵션. 그래서 try, catch 문도 있다. 이것도 역시 요 위에 있는 내용을 다 배우고 난 다음에 바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크게 나누면 흐름 제어문, return, 함수의 결과값을 반환하거나 지정된 라벨로 이동을 한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라벨을 쓸 때는 람다식이나 익명함수 쓸 때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브레이크는 포문이나 와일문이나 조건식에 상관없이 이제 우리가 브레이크를 치면 빠져나가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컨티뉴문은 포문이나 와일문의 본문을 수행을 하지 않고 다시 조건식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게 키워드가 바로 흐름 제어문 중에서 세 가지가 되겠죠. 맞나요? 예. 자, 그리고 나서 예외 처리문, 트라이 블럭과 캐치 블럭이 있는데, 트라이 블럭의 본문에서 수행하는 도중 어떠한 예외가 발생을 하면 캐치가 뜻이 뭐예요? 무엇을 잡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캐치문을 이용을 해서 그 예외를 잡아서 캐치 블럭에서
프로그램의 정상적인 실행을 정상적인 종료를 시켜주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 이러이러한 예외가 발생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알려주면서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제 끝내는 그러한 내용이 이제 들어가는 거. 그래서 프로그램 이 트라이 캐치 뭐 뒤에 가서 나오면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예외 처리의 가장 큰 근본적인 목적은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종료하는 거. 그게 바로 트라이 캐치의 예외 처리의 목적입니다. 아시겠죠? 비정상 종료가 아니라 정상적인 종료. 근데 이런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정전이나 하드의 배드 섹터가 났다.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은 어쩔 수가 없죠. 그죠? 예. 자, 그리고 try, catch, finally. 그리고 이거는 예외가 발생해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finally는 예외가 발생을 하든 안 하든 무조건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finally를 적어줘. 이놈은 옵션이긴 한데 적어주는 게 좋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원의 리소스를 뭐 파일이라든지 뭐 동적 메모리 할당을 했다든지 뭐 등등을 우리가 했어. 그러면 우리가 그때는 finally에서 그런 것들을 해제를 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예외 처리고 이게 흐름 제어문의 종류입니다. 자, 먼저 리턴문부터 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리턴문을 쓴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한번 보죠. 보통 리턴문은 다음과 같은 값을 반환하는 데 사용을 하죠. 통상적으로. 그래서 그냥 일반 함수예요. 그죠? A 더하기 A와 B가 인트 타입이고 리턴 타입이 인트예요. 그래서 리턴 A 플러스 B 하게 되면 여기에 들어온 매개 변수 두 개를 더해서 그냥 여기에서 리턴해 버리고 그냥 이 문장 실행 안 해요.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실행 안 돼요. 맞죠? 예. 왜? 여기서 함수의 종류를 알려버리기 때문에 이 프린트 LM문은 절대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코드를 우리가 배웠잖아요. 어떤 거예요? unreachable 맞나요? reachable인가요? 뭐 아무튼 unreachable 코드인가요? 뭐 아무튼 이게 철자가 틀릴 수도 있어요. 저는 그냥 그럴 수도 있으니까 사람이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죠. 여튼 자 그래서 얘는 여기에 결코 도달할 수 없죠. 그죠? 리턴 이렇게 A 플러스 B 해서 끝나버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리턴문이 때문에 얘는 절대적으로 도착할 수 없는 코드다. 알겠죠? 예, 이거는 뭐 다 아십니다. 그죠? 예.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리턴문의 연속인데요. 자, 그리고 리턴 이후에 코드는 실행되지 않는다. 맞죠? 예. 왜냐하면 리턴이 사용되면 코드 흐름을 중단시키고 함수의 역할을 끝내기 때문에 우리는 리턴문을 뒤에는 코드를 적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예. 자, 그리고 리턴문의 역할이 좀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자, 리턴으로 유닛,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자바의 보이드와 대문자 보이드, 클래스 타입의 보이드 형을 합쳐놓은 유닛. 그래서 얘는 보이드와 비슷한 개념으로 그때까지는 보자라고 했는데 코틀린에서는 얘는 유닛이라는 것은 어떠한 뭡니까? 자료용 자체예요. 얘도 자료용 자체.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return은 함수에서 값을 반환할 때 사용을 해왔다. 그러면 값이 없다. 반환할 값이 없다면 return문만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 자, 만일 특정 자료형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유닛을 사용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 유닛이라는 것은 유닛 자료형은 자바와 같은 언어에서 반환값이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보이드하고 일단 비슷하다라고만 알고 계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코틀린에서 유닛이란 자료형은 반환하는 값이 아예 없는 뜻이 아니에요. 이 보이드는 아예 없는, 공허한, 이러한 뜻으로 아예 반환값이 없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 유닛은 반환하는 값이 아예 없는 뜻이 아니라 유닛이라는 자료형 자체를 반환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유닛이라는 타입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얘는 맞아요. 리턴문을 명시적으로 표시를 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는데 우리가 리턴문을 유닛이라고 딱 지정을 하게 되면 자바와 같은 보이드 클래스가 있어요. 그래서 유닛도 어떠한 특정한 자료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사용을 자료형 타입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튼 다 뭐 딴 거 다 버리고요. 일단은 요 말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반환하는 값이 아예 없는 뜻이 아니라 이거는 보이드하고 그냥 일반 보이드하고는 틀린 거죠. 유닛이라는 자료형 객체예요. 이것도 클래스예요. 그래서 이 오브젝트를 반환한다라는 말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유닛을 리턴으로 반환하는 것은 아래 이제 다음에 세 가지 방법으로 아래 방법 아래 방법은 모두 동일한 결과를 반환하는데요. 이 표현한다는데 제가 잠깐 실수했네요. 좀 고쳐 놓을게요. 자, 그리고 한번 보죠. 첫 번째, 유닛을 이렇게 명시적으로 적었어요. 그죠? 그리고 리턴에서도 유닛을 명시적으로 적었고요. 그래서 hello 함수를 호출하면 print ln에서 이 스트링을 찍고 여기서 리턴 문에서 유닛이니까 이거는 반환 값이 없는 걸 의미하니까 얘는 뭐예요? 헬로우만 찍고 끝나고요. 마찬가지로 유닛이라고 반환형을 적어 놨다면 리턴 문 뒤에 유닛 말고 어떠한 수식이 와오면 안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함수의 종료를 알리고 얘도 역시 name이라는 값을 찍고 끝나게 되겠죠. 그리고 아예 반환형 타입을 유닛을 생략을 하고 그리고 프린트 ln하고 리턴문도 생략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아시다시피 프린트 ln에서 리턴 타입이 이거 물론 컴파일러가 유닛이라고 지정을 해주겠 힌트를 주겠지만은 이렇게 되면 이것도 역시 name이라는 스트링을 찍고 그 다음에 이 함수 내에서 반환하는 값이 없으니 그냥 끝이 나겠죠. 맞나요? 그래서 위에서 이 두 번째와 세 번째처럼 세 번째 코드처럼 유닛과 리턴을 생략할 경우 코틀린 컴파일러는 유닛을 반환하는 것으로 가정을
한다. 그죠? 예. 그래서 이 위에 세 가지 방법은 각각 전부 동일한 결과를 나타낸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이제는 알잖아요. 그죠? 예. 자, 그 다음 보죠. 자, 리턴문인데 계속 리턴문에서 볼 게 많아요. 자, 람다식이죠. 이번에는. 람다식에서 리턴은 라벨 표기. 우리가 예전에 람다식 배울 때 람다식 안에 리턴문을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아울러 inline 함수로 선언되어 있는 경우는 리턴문을 사용할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inline으로 선언된 람다식에서는 리턴문을 사용할 수 있는데 inline으로 선언되지 않으면 람다식의 리턴문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라벨 표기법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라벨 표기와 함께 사용해야 되고 브레이크와 컨티뉴문은 아직 람다식에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이제 코틀린에서는 람다식을 많이 쓰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람다식에서 리턴문을 사용을 하기. 앞서 말씀드렸지만 인라인으로 선언되지 않은 람다식에서는 인라인 뭐예요? 인라인 함수는 호출한 곳에 코드가 포함되는 함수가 바로 인라인이었죠. 맞나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막 그때 디컴파일도 해보고 찾아보니까 전부 다 그게 인라인으로 되어 있는 함수들은 호출한 곳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인라인은 웬만하면 짧은 문장일 때 사용하면 프로그램의 분기를 방지하고 그냥 빠른 성능을 지닌다라고 했는데 너무 많은 문장을 적으면 되려 코드만 길어지고 좀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이 인라인으로 선언되지 않은 람다식에서는 리턴문을 그냥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리턴하고 골뱅이 뭐 다른 말로 at이라고도 하죠. 그죠? 그래서 골뱅이 리턴 at 라벨과 같이 라벨 기호와 라벨 표기와 함께 사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벨이란 코드에서 특정한 위치를 임의로 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특정 위치를 라벨로 이렇게 딱 설정을 해놓고 우리가 뭐 C 언어 같은 경우도 그런 게 있습니다. 라벨을 설정을 해서 그 라벨로 강제로 고투문을 이용해서 가는 방법 그런 것들도 있는데 뭐 그거하고는 이거하고는 좀 얘기가 좀 다른 것이고 자 라벨이란 코드에서 특정한 위치를 임의로 표시한 것 알겠죠? 임의로 표시한 것으로 골뱅이 at 기호와 함께 붙여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inline으로 선언된 함수에서 람다식을 매개 변수로 사용하면 람다식을 매개 변수로 사용을 하면 람다식에서 리턴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서 코드를 한번 보면 아실 텐데요.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메인문에서 letfunc라는 함수를 호출을 했고 지금 inline으로 선언되어 있는 inline 람다라고 inline 함수가 하나 선언이 되어 있어요. a int, b int 그리고 out에 int un이 돼가지고 선언 자료형이
되어 있고 아웃에다가 AB를 넣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얘가 리트 펑크를 먼저 호출을 하니까 가서 프린트 요거는 찍겠죠. 이렇게 찍었어요. 그런데 인라인 남다. 이건 인라인 함수예요. 그죠? 그래서 인라인 남다에다가 13과 3을 A와 B에다가 줬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람다식이 지금 여기서부터 요까지죠. 그죠? 그래서 13과 3이 들어왔고 이 안에 람다식 안에서 리절트를 선언해서 A와 플러스 B를 해가지고 B가 이렇게 하면 리절트가 16이다. 그죠? 예. 16인데 if 리절트가 리절트가 지금 10보다 크잖아요. 16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리턴이 실행이 돼 버리는 거죠. 그럼 이 문장은 실행이 안 되죠. 물론 이걸 뒤바꿔서 우리가 이렇게 출력을 뒤바꾼 게 아니라 이거를 여 위로 이렇게 옮겨서 이 결과를 출력은 할 수는 있겠죠. 허나 여기서 이제 리턴문을 만났기 때문에 리턴문을 여기서 만났죠. 여기서 만났기 때문에 얘는 이것을 실행하지 않죠. 바로 종료문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호출하는 곳으로 되돌아간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메모리상으로 그려보면 메인 함수가 실행이 됐고 리트 펑크가 호출이 됐는데 이 안에서 인라인 람다라는 이놈이 여기에 내부적에 있는 메인에 포함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놈을 호출했다라는 것이죠. 아시겠어요? 인라인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지금 알겠죠? 이 리턴이. 그래서 인라인 람다 함수는 람다식을 뭡니까? 인라인 람다는 람다식을 매개 변수로 사용하는 인라인 함수이다. 맞죠? 예. 그래서 리트 펑크 함수가 호출되어 실행될 때 1번 이 내용은 출력을 당연히 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2번으로 인라인 람다 여기로 진입을 하죠. 잘 보셔야 돼요. 이거 말고 뒤에 더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2번으로 진입해. 그죠? 그 다음에 람다식의 인자로 사용하고 있다. 만일 A와 B의 인자의 합이 10을 넘는 경우 요거죠. 그죠? 10을 넘는 경우에는 리턴을 사용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 부분 실행 안 하죠. 이거를 두고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앞에서 우리 배웠잖아요. 비지역 반환이라고 해서 크로스 라인이라는 것을 쓰게 되면 여기에 크로스 라인을 쓰게 되면 우리가 비지역 반환을 금지하는 것을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배웠죠. 그죠? 예, 그래서 리턴을 사용을 했고 이 코드에서 13 플러스 3으로 10이 넘어감으로 조건문에서 리턴이 호출이 되죠. 그죠? 그러면 람다식 바깥에 리트 펑크 함수까지 빠져나가게 되죠. 따라서 4번 요거와 5번은 여기서 리턴이 먹어버리니까 이 두 개는 실행을 안 하겠죠. 그죠? 이런 걸 두고 우리는 이런 반환을 두고 앞에서 배웠던 이러한 부분이 non-local, 그죠? 비지역 반환이라고 했습니다. 안 그래도 이거 앞에 어려웠는데 또 나오니까 좀 짜증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알아야죠. 그죠? 예, 비지역 반환입니다. 여기서 리턴문을 만났기 때문에 함수의 종류는 여기서 끝나버려요. 끝나버리고 밑에 부분은 실행이 안 돼요. 근데 여기에서 또 inline 함수에서 inline을 지우잖아요. 지우면 여기에 리턴에 오류가 올라와요.
왜? 말씀드렸다시피 람다식은 리턴문을 사용하려 그러면 inline 함수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라벨을 사용을 할 수도 있다. 물론 다른 방법도 좀 있습니다. 그것도 알아볼 거니까 한번 보죠. 그래서 그 다음 한번 볼게요. 그래서 람다식에서 라벨과 함께 리턴문을 사용하는 건데 아까 우리가 리턴문을 만나니까 밑에 두 개의 문장을 실행하지 아니한 영역 뭡니까? 비지역 반환 영역이죠. non-local area다. 그죠? return area다. 그죠? 그죠? 그렇다면 비지역 반환을 방지하고 가장 가까운 함수인 리트펑크 함수 위치로 빠져나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경우 람다식에서 라벨을 정의를 해서 리턴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라벨을 지정하기 위해서 정의할 때는 at 골뱅이 기호를 라벨 뒤에 붙여 라벨 이름과 같이 지정하고 사용할 때는 앞부분에 리턴하고 골뱅이하고 라벨 이름으로 지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람다식 함수 이름이 오고 람다식이 원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실행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앞에다가 라벨 이름을 동일하게 이 라벨 이름하고 동일하게 똑같이 적고 골뱅이를 적고 리턴에서 골뱅이를 이렇게 붙여서 라벨 이름을 적어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로만 보지 말고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자 봅니다. 람다식에서 라벨과 함께 리턴문을 사용하는데 여기에 지금 인라인이 사라졌다 그죠? 그러면 리턴문을 못 써요 원래.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람다식이죠. 똑같죠. 앞에 거와 단지 달라진 거는 인라인을 제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일반 함수예요. 람다식을 쓰는 일반 함수일 뿐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내가 아무 내용 없이 그냥 리턴 적으면 에러 나요.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리트 펑크를 호출하고 난 다음에 요놈이 이제 실행이 되겠죠? 찍혔어요. 그 다음에 inline 람다 해서 얘를 호출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inline 람다 해서 13과 3을 줬어요. 16이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얘는 lit 골뱅이라는 라벨을 줬어요. 람다식이 시작되기 전에. 그죠? 그리고 나서 AB 13과 3이 여기 들어오고 그리고 나서 처리부에서는 리절트 값에다가 16이 들어가겠죠. 맞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if에서 16이 10보다 크죠? 그죠? 10보다 크단 말이에요. 맞나요? 그러면 리턴에서 라벨해서 똑같이 lit 그죠? lit 이렇게 라벨을 사용한 블록의 끝부분 여기에 시작 블록이 여기고 그 다음에 끝 블록이 지금 여기단 말이에요. 그죠? 맞나요? 예.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 지금 밑에 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행이 안 되죠. 예, 왜냐하면 리턴문이 먼저 왔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이 이 if문 위에 올라가 있다. 그럼 이건 실행돼요. 아시겠죠? 지금 이거는 이게 트루가 돼서 얘가 이쪽 밑으로 빼내어지기 때문에 실행이 안 되는 거죠. 리턴문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데 리턴문이 시작을 하는 공간이 바로
람다식의 시작 블럭 앞에 그러면 뭐죠? 라벨이 있기 때문에 이 밑으로 리턴문이 골뱅이와 같이 써서 이쪽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비로소 이 부분이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end of readfunk라고 끝이 나겠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앞에서 작성한 inline lambda 함수는 코드 앞에 inline을 삭제했기 때문에 이제 inline 함수가 아니죠. 이거는. 그죠? 따라서 inline을 지우는 순간 원래 놔두면 리턴에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때 1번처럼 블럭이 즉 람다식의 블럭이 시작하기 앞에 람다식 블럭 앞에 라벨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름 아무거나 적어줘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lit 골뱅이를 s를 정의를 하고 그리고 2번처럼 리턴문 뒤에 골뱅이로 시작하는 라벨 골뱅이 lit를 이렇게 리턴문에다가 붙여주면 이거와 똑같기 때문에 얘가 끝나면 여기에 시작 블럭이 있으니까 끝 블럭으로 바로 이 블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블럭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예. 그래서 그러면 오류가 사라지고 그리고 리절트가 10보다 큰 경우에는 라벨이 붙은 그죠? 라벨이 붙은 블록의 끝 부분으로 반환을 할 수가 있게 된다. 아시겠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 하여 이번에는 리트펑크의 람다식의 다음에 있는 줄인 4번 부분, 요 부분이 이상 없이 수행이 된다. 비지역 반환 코드가 없어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라벨을 사용을 하면 이해가요? 예. 그래서 실행 결과가 start of readfunc 그리고 마지막에 end of readfunc 이렇게 사용이 가능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람다식에서 우리가 라벨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리턴 값을 사용을 할 수가 리턴문을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라벨과 같이 쓴 거예요. 라벨. 그죠? 골뱅이하고 시작되는 라벨하고 같이 쓴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한번 보죠. 암묵적 라벨,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군요. 자, 이어서, 제가 이론을 설명을 바로 드리도록 하죠. 이거는 골뱅이를 통해서, 라벨 이름을 통해서 리턴문을 이렇게 직접 사용한 거고요. 또 다른 방법이 한 두어 가지가 더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방법 중에서 어떤 게 나은지 우리가 살펴보면 되는 거고요. 일단은 여러분들은 이 강의에서 알아두실 거는 뭐예요? 람다식에서는 inline 함수가 아닌 이상은 리턴문을 사용할 수가 없는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첫 번째 리턴문을 라벨과 함께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요거 보였죠? 그죠? 예. 나중에 다 실습을 해볼 겁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장에서 이렇게 암묵적 라벨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고생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